이재명 대표 최근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던 이재명 대표인데요. 며칠 전에 이 대표가 한 상갓집에 들러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는 메밀 수확하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또 종합해서 확장하는 중심을 하나, 둘, 셋. 화이팅! 이 당내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직접적인 언급은 좀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문을 했는데 아는 사람의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문명의 시대. 뭐 의미하는 바가 있긴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하자면 문재인, 이재명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문명의 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예.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윤석열 야만의 시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상당한 정도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많다. 그러면서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색출하자. 요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수박 7적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포스터로 만들어서 뭐 인터넷 같은 데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수박 7적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친문과 친명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겹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제 친문 중에 아주 강성 지지자들 일부 빼놓고서는 상당한 부분이 겹칠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에서 친명으로 넘어온 경우가 꽤 많겠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단일 대오로 이 사법 리스크를 막아야 한다고 지금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으로 삼아서 만약에 이걸 돌파하려고 할 때는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의 이 체포동의안 찬성자 색출 뭐 이런 거에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툭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문명의 시대를 언급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단일 대오 친문까지를 끌어들여서 단일 대오로 가져가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문이든 친명이든 문명의 시대에 단합해야 된다. 근데 이 보도 말고도 사실은 최근에 이 대표를 지원하는 여러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인데 또 민들레 칼럼을 또 최근에 썼던 것도 기억나는데 또 한 번 글을 올렸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하야는 조리돌림,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치 깡패짓 한다. 인간 이재명은 수모 견디는 힘이 뛰어나고 다른 능력 뛰어나지만 그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참고 견디고 또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요즘 유시민 작가의 조언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한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정경심 교수 지금 대법원에 징역 4년을 확정받았죠. 그러니까 요즘 저는 유시민 작가의 어떤 분석을 보면 어떤 좀 객관적이고 예전같이 좀 전략적인 이 조언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편에 서서 듣기 좋은 저는 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결국 그런 이야기가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이재명 대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조리돌림을 당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대장동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정치 보복으로 하는 문제인가요? 쌍방울도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이 했던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지금 버티는 거는 결국 이제 당내 친명들 이 세력의 때문에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지난번 불체포 특권 그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등등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되고 난 다음에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자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총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당내에서 있는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 이야기처럼 무조건 버텨라라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운명을 취할지 저는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권의 스피커 가운데 한 명이 유시민 전 이사장 조리돌림 견뎌라. 혹은 알려지기로는 문명의 시대가 돼야 된다. 단일 대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당내 인사들 혹은 당내 원로들의 쓴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념이라고 한 게 큰 실수이듯이 지금 뭐 저런 데 끌려가가지고는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단일 대우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 희망이 그렇게 뭐 보이는 모양이죠. 그분들한테는. 그것도 뭐 하면 바로 말려야지. 그 뭐 한참 지나서 저렇게까지 진행된 다음에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비치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가량 흐른 후 아닌가요? 저렇게 하는 거를 좀 즐기다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보여지대요. 아이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할 때 그때 말렸어야죠. 윤태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 스스로 좀 즐기다가 즐기면 다가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말리는 척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최근에 민주당 당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당내 이런저런 쓴소리에도 이 대표 스스로 결자해지하지 않는 모습 자체를 당내에서도 여러 쓴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제를 요청했고 특히 뭐 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지자들은 본인들의 의사를 또 표현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00% 자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 중에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100%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말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지자들이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내부의 분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전체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대표의 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대표 주변 혹은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당내 내홍에 대해서도 좀 대표가 수습책을 좀 내놔야 될 텐데 여전히 좀 여러 쓴소리,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수사 맞불 성격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비추겠다는 민주당입니다. 다음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